국민의힘도 요즘 시끄럽죠. 한동훈 의원의 복당 여부를 두고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 내에서 복당 반대 의견이 쏟아져 나오면서 당장 복당은 쉽지 않은 상황이 됐죠. 그러자 한 의원이요,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 사람 복당 받아줘서 결국 또 우리 후보로 만들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당을 운영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복당이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한 정치인들이 있겠죠. 이런 정치인의 관점에서 보지 맙시다. 보수 재건이라는 이 과제 자체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있는 자리마다 상처, 분열, 갈등, 불안 이거를 그냥 끌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한동훈의 복당 확률은 99%다. 정치적 솔루션이 있고 법적 솔루션이 있어요. 김종혁과 배현진은 법적 솔루션을 통해서 깔끔하게 끝났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 의원은 한동훈 의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친한계 인사로 알려진 신지호 전 위원이 징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과거에 김종혁 전 최고 그리고 배현진 의원 이 사례를 언급했죠. 이처럼 한동훈 의원도 법적인 솔루션 카드를 낼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부위원장님, 저는 궁금한 게 정치인들이 정치로 문제 해결하라고 있는 게 정치인들 아닙니까? 왜 저런 내부 얘기를 다 죄다 법원에 들고 가는 겁니까? 왜 법원에 가서 물어봐요? 정치적으로 해결할 일들을? 들고 가는 분들한테 물어보셔야죠.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정치적으로 돌파구가 없으니까 법적으로 찾아가는 거죠. 근데 신지호 의원 말씀처럼 만약에 복당 확률이 저렇게 높다라고 하면 순서대로 가면 돼요. 처음에 복당 신청을 하고 그다음 복당 신청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한 정당의 평가를 받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뭐 이제 징계 가처분 신청을 하든 그렇게 하면 될 일이지 계속 저렇게 공방하는 이유는 저는 복당을 위한 사전 작업 내지 정치적인 공간 넓히기인 것이지 저게 실제 복당을 위한 뭐 절차 진행은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한동훈 의원이 만약에 복당을 원하면 신청하시고 그 신청에 대해서 받아주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비판하시고 근데 뭐 복당 신청 안 하고 복당하니 안 하니 반대하니 찬성하니 이거 갖고 계속 주제 담아 얘기를 하니까 저는 당원들이 오히려 이제 피곤해요. 그러면 한동훈 의원 복당 문제 딱 나오면 피곤해. 피로감.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거부하면 한동훈 의원의 정치적인 입지가 더 커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안 하고 하니 많이 저는 그거 갖고 계속 싸우다 보면 두 분 다 우리 당과 한동훈 의원 다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에 발 담그신 분도 그렇게 피곤한데 국민들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아니 이거 말장난하는 것 같잖아요. 이게 그렇죠. 복당 신청도 안 하고 그냥 복당 안 되니 아니 이거 최고위에서 결정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징계 가처분 신청 가능성 있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정작 한동훈 의원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봐야겠죠? 복당 관련해서 가처분도 좀 고려하고 계시죠? 제가 돌아간다는 말씀 드렸고요. 많은 분들과 함께 하겠다. 그리고 제가 말한 보수 재건은 2028년의 압승과 2030년의 정권 탈환을 말하는 겁니다. 함께 많은 분들이 그 길에 공감하고 계시다는 것, 그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계시다는 것 제가 느낍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적인 이유로 사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 그냥 저한테 어떻게든 간에 좀 싸움을 걸어서 연명해보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한동훈 의원이 뭐 얘기하면 명확하게 얘기하러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글쎄요. 저거는 가처분 신청 한다는 건가요? 안 한다는 건가요? 떡줄 사람이 없으니까. 본인이 뭐 계산을 해봤겠죠. 내가 얘기를 하면 당에서 환영을 하고 좋다.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동훈 의원 고생했다.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당장 권영세 의원이 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주장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 대표의 가족이 지금 익명 게시판에 들어와가지고 익명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자체로 대표나 당을 대표할 자격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또 직격을 해요. 이게 뭐냐? 당에 있는 대다수의 의원들 같은 경우는 장동혁 대표도 빨리 물러났으면 좋겠지만 한동훈 의원도 빨리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나는 싫어 라고 하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의원이 한동훈 의원들
그 친한계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복당 논쟁을 벌일 게 아니라 네. 의원으로서 그다음에 보수 재건으로서 무엇을 할지 아니 보수 재건하겠다고 국회의원 출마하신 거 아니에요? 네. 저게 보수 재건입니까? 알겠습니다. 자, 일단 한동훈 의원의 복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의 최다선 의원이죠. 조경태 의원이요. 오늘 저희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했습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확인해 보시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신호 위반할 수 있는 경우 있잖아요. 신호 위반을 한다 해가지고 그 재판관이 그 사형 선고 내리면 안 되잖아요. 과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당원 게시판 문제가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설령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제명시킬 만큼의 그 큰 사안인가요? 어떤 특정인들 니는 나가라 들어와라 이렇게 함으로써 분열과 화합을 저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큰 죄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 과연 풀릴 수 있는 문제일까요?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을 사지로 몰아 넣어놓고 복당을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논리냐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비유를 했네요. 총을 아무리 잘 쏘는 스나이퍼, 그러니까 저격수라도 우리 편을 향해서 쏜다면 그건 재앙이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돼서 복당해도 오히려 갈등이 더 커질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장동혁 대표도 발언이 수위가 점점 세지네요. 대변인님? 네. 그런데 저기 총 잘 쏘는 스나이퍼라는 거는 일단 인정을 한 것 같은데 네. 우리 편을 향해 쏜다면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겨누고 있다는 뜻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편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장동혁 대표 자신을 얘기한 거다. 아니 당을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말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과거 그 계엄 사태 때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18명과 함께 그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네. 과연 그 이후에 당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미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을 통해서도 지금 그 여당 대표가 네. 앞장서서 그 해제 표결에 참여했기 때문에 네. 이 당은 내란당이라는 이런 꼬리표가 붙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한 사람만을 겨냥해서 그야말로 네. 총질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당원 여러분들이 하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